여기 동생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한 중범죄를 저지른 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형량은 너무 가벼웠죠. 오늘 다룰 사건은 재판부터 형량까지 다소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무토 유우키. 1985년생인 그는 부모님이 둘 다 치과의사였기 때문에 매우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또한 그의 할아버지 역시도 치과의사였던 데다 형 역시도 의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 모두 유우키가 치과의사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유우키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의대 진학에 실패, 삼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그는 원래부터 내성적인 성격에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던 터라 반복되는 낙방으로 인해 점점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에게는 의대를 다니는 형 이외에도 아즈미라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여동생의 경우 부모님은 그녀가 치과의사가 되길 바랬지만 성격이 다소 자유분방하고 반항적이었던 터라 치과의사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다 이내 연예계로 진로를 바꾸는 등 부모님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만 그녀는 막연히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꿈만 꾼 것이 아니라 2004년 집을 나와 소속사에 들어가 훈련을 받으며 모델 활동을 하는 한편 2006년에는 연극 무대에 데뷔하는 등 실제로 연예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많은 오디션에서 탈락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끝에 끝내 만화 원작의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갔죠. 이렇듯 형은 의대 진학, 동생은 연예계 데뷔라는 상황에서 유우키는 계속되는 진학 실패 때문에 점점 열등감과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억눌림 때문에 기어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2006년 12월 30일, 당시 21세였던 유우키는 1살 어린 여동생인 아즈미와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둘은 평소부터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특히 유우키는 동생이 제멋대로인 성격이라며 싫어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평소 딱히 교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둘 사이에서 말다툼이 발생했고 이때 여동생인 아즈미가 유우키에게 이런 말을 꺼냅니다. 오빠는 꿈이 없네. 제대로 노력을 안 하니까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실제로 그녀는 수많은 오디션에 낙방했었지만 그럼에도 이를 이겨내고 당당하게 연예계에 발을 들였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여동생의 말을 들은 유우키는 격분해 말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고 집에 호신용으로 놓아두었던 목검을 꺼내와 여동생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으로 인해 아즈미 씨는 큰 출혈을 입었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춥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유우키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번엔 수건으로 그녀의 목을 3분 정도 졸라서 기절시켰습니다. 그런데 유우키는 이렇게까지 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모양인지 이번엔 그녀를 욕실로 끌고 간 후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머리를 담그는 등 확인사살까지 벌였는데요. 외출한 아버지는 밤 11시에 돌아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유우키는 제한 시간 내에 범행을 감추기 위해 끔찍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우선 집에 있던 부엌칼과 톱을 꺼내온 뒤 시신을 약 15개 부위로 해체했고 일부는 음식물 분쇄기에 넣어 처리하는 등 극도로 잔혹한 범행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 그는 해체에 사용한 도구를 세척하고 바닥에 묻은 혈흔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등 증거를 인멸했고 이후엔 피가 묻은 자신의 옷을 세탁한 뒤 시신을 대형 비닐봉투 4개에 담아 자기 방 붙박이장에 숨겼죠. 이후 밤 11시 무렵 외출 중이던 아버지가 귀가하자 유우키는 태연하게 아버지에게 친구한테 관상용 상어를 받았는데 죽었어. 냄새 심하니까 방문 열지마 라고 당부했는데요. 당시 유우키는 입시학원 합숙 수업을 위해 집을 떠날 예정이었어서 본인의 짐을 챙기며 여동생의 속옷까지 가방에 넣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행동은 훗날 범행 동기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죠. 2007년 1월 3일 밤 사건은 우연한 계기로 발각됩니다. 새해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는 집 3층에 있던 유우키의 방 근처에서 역겨운 냄새를 맡았고 문을 열고 냄새의 근원을 찾던 도중 비닐봉지에 담긴 딸 아즈미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경악한 어머니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도쿄 경시청 수사본부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경찰은 카나가와현 하야마마치에 있던 임시학원 합숙소로 찾아가 수업을 받고 있던 유우키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유우키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며 본인의 범행 관여를 부인했지만 오후쯤 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고, 이에 경찰은 우선 그를 시신 손괴 및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에는 유우키가 동생을 살해한 정황이 매우 명확해짐에 따라 살인 혐의로도 재체포되었죠. 검시 결과 아즈미 씨의 머리에는 둔기에 가격당한 흔적과 목이 졸린 상처가 확인되었고, 폐에서는 다량의 물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구타와 교살, 익사 등의 복합적인 가혹행위 끝에 고통스럽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유우키는 동생은 가출이나 하는 말썽쟁이였다, 가족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존재였다 라는 진술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자 매스컴에서는 속옷을 가져간 유우키의 행동을 보도하며 범행 동기에 성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추측을 했지만, 경찰이 이에 대해 성적인 동기는 전혀 없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이런 소문을 일축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이 압수해 보관 중이던 목검과 톱, 의류 등의 증거품을 쓰레기인 줄 알고 실수로 폐기한 것이었죠. 다만 이 증거품들은 이미 조사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대체품을 활용하는 것으로 수사와 공판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2007년 7월 말 유우키의 공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좀 논란이 될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같은 자식인데 부모가 마치 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법정에서 진술했던 것이죠. 이들 부부는 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고집이 세고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였다 라는 진술을 하는가 하면, 장남은 아즈미는 승부욕이 강하고 히스테릭한 아이였다 라고 진술하는 등 가족이 전부 피해자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가해자인 유우키의 선처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죽은 딸보다 살아있는 아들을 감싸려는 이 태도 때문에 당시 가족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다수 있었다고 하네요. 한편 재판에서 유우키는 기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변호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라고 주장하며 책임 능력을 다투는 전략을 펼쳤고, 이에 따라 법원의 명령으로 정신감정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감정 결과 담당 의사는 범행 시 피고에게 정신장애가 있었다, 살해 당시에는 심신미약, 시신 훼손 시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 라는 소견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는 완전한 책임 능력이 있었다 라며 징역 17년을 구형했는데요. 이후 재판장은 정신감정 결과를 수용했고 판결문을 통해 다중인격 때문에 시신 훼손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 라며 징역 7년이라는 매우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훼손한 범죄자가 고작 7년형을 받았다는 이 판결은 당시의 일본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납득할 수 없었던 검찰 측은 즉시 항소했고 2009년 4월 28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시신 훼손과 은폐 행위를 계획적으로 수행한 점을 볼 때 그에겐 범행 전후로 책임 능력이 있었다,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유우키는 이에 불복, 즉시 상고했지만 2009년 9월 16일 상고가 기각되어 형량 12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출소한 상태로 근황은 알려져 있지 않죠.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개인적으로 가족이 한마음이 돼서 피해자 탓을 하는 게 좀 씁쓸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건이었네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